오늘 하나는 이제 다 나갈 거야. 잘라서 나가지 않을 거야. 확률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확률 있죠? 맞아요. 그 확률인데 처음에 나올 때 이상한 용어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푸는 데에 전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자, 봅시다. 자, 맨 앞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뭐, 시행, 표본 공간, 사건, 근원 사건, 전 사건, 공사건,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뭐 사건은 알겠는데 무슨 살인사건도 아니고 도대체 이런 게 왜 나오느냐? 뭐든 내란 사건 이런 건 안 할게. 사건 이런 건 안 하는데.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푸는데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다만 이제 이쪽을 갖다가 공식화하고 체계화 시킬 때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좀 보기는 할게. 뭔지. 자, 여기 나오는 용어들은요. 말 뜻을 갖다가 그냥 이건 이거다. 말 뜻이 이거다라고 바로 들어오는 거는 바로 아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잘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오는 그거까지만 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주 가끔씩 그 1번 문제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그냥 막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네. 용어들 때문에 내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모르면 안 되니까. 자, 우선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 주사위라든지 동전 던지는 거라든지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점이나 관찰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합니다. 주사위를 던졌다 이런 거예요. 어제 봤지만은 동현이하고 나하고 가위바위보를 했다. 이거는 시행이 아니에요. 내가 뭐 우연히 냅니까? 의도적으로 내지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시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시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주사위를 던졌다. 됐나요? 혹은 동전을 던졌다. 앞면 아니면 뒷면 나오겠죠. 네. 어떤 사람이 주사위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주인이한테 100만원 주겠다. 자, 했어요. 그러면요, 그 동전은 앞면이 없는 동전일 거예요. 마술에 쓰는 동전 보면은 전부 다 숫자면으로 돼 있거나 이런 동전들이 있거든요. 가짜 동전들. 자, 그 다음에 용어들이 있는데 표본 공간. 시행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한다. 봐도 모르겠습니다. 패스. 넘어가셔도 돼요. 네. 아무튼 용어들이 있는데 뭐예요? 지금 시행이라는 게 있고요. 시행이라는 게 있고 주사위 던진다 이건 알겠고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게 있고요. 사건은 액시던트가 아니고요. 이벤트예요. 여기서 나온 사건은요. 자,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게 시행이고 나오는 눈이 나오는 걸 갖다가 집합기호로 썼는데 집합을 썼는데 이런 집합보다는 당연히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 조금 더 편하니까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할게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눈수 그러니까 집합이에요. 1 나올 수 있고 3 나올 수 있고 4 나올 수 있고 5 나올 수 있고 6 나올 수 있다. 자, 여기 6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 이게 표본 공간이 되는 거고요. 나올 수 있는 전체를 갖다가 하나하나 다 표현해 준 거. 예. 그 주사위 던지는 거에선 이거다. 그리고
사건이라고 하는 거, 오의 눈이 나온다. 이런 것도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홀수의 눈이 나온다. 홀수의 눈이 나온다. 혹은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이렇게 해요. 이런 게 이제 사건입니다. 이 동건 빨갛게 치는 게. 이해했어요? 네, 사건이에요. 그리고, 원소가 하나짜리도 있겠고, 원소가 3개짜리도 있겠죠. 아주 중요하지 않아요? 모르는 대로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근원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원소 하나하나로 나타내지는 원소 1개짜리 부분집합을 갖다가 근원 사건이라고 그래요. 1의 눈이 나온다, 2의 눈이 나온다, 4의 눈이 나온다, 5의 눈이 나온다, 6의 눈이 나온다. 이렇게 해요. 얘를 근원 사건이라고 하고요. 원소 하나짜리.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용어 중에서 전 사건이라고 하는 건 이 전체 집합을 갖다가 전 사건이라고 해요. 네, 전 사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뭐가 있겠어요? 공집합으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주사위를 던졌더니요 7의 눈이 나온 거야.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죠? 선생님 혹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마법이 걸리는 주사위면. 여기는 필즈 수학학원이에요. 그런 마법을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그와트로 가야 돼요. 여기는 호그와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7의 수가 7이 나왔다, 100이 나왔다, 이런 사건을 우리는 공사건. 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 살펴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좀 아리까리해요. 근원 사건은 원소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전 사건은 전체 표본 공간 전체, 공사건은 그냥 공집합, 전부 다 그냥 집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직까지 아리까리합니다. 얘가 문제로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자, 봅시다. 뒤에 있는 건 좀 이따 하고 예제 통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 하는 이유는, 이렇게 집합으로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요걸 갖다가 이제, 요런 얘기, 합집합, 교집합, 요런 걸 갖다 좀 써먹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난다 하면은, 요렇게 해요. 합집합을 얘기한다. 이 합집합의 원소가 있으면 된다. 소수. A는 소수야. B는 짝수고요. 2, 3, 5 이런 게 되고요. A는 소수고요. B는 짝수야. 이렇게 해요. 1은 여기 있겠죠. 그래서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 소수의 눈이 나오거나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 하면 딱 눈에 보이게도 전체 6개 중에서 5개잖아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합집합의 원소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올 확률,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체계화시키려고 집합을 갖다 이용합니다. 나중에 사용하지도 않아요. 곱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어떻게 돼요? 소수의 눈이 나오면서 동시에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뭐야? 요걸 곱사건이라고 불러요. 근데 곱사건은 뭘 얘기한다? 이 교집합 부분이 나올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이 아니고, 곱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배반 사건. 자, 배반 사건. 뭐가 배반 사건이냐면 쭉 X를 해놨는데 A 사건이 이렇게 되고요. 원소가 이렇게 되고 B 사건이 이렇게 되는데 서로 원소가 겹치지 않는 거야.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겹치는 원소가 없을 때 우리는 이것을 서로 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소인 관계가 있을 때 A 사건하고 B 사건은 배반이다. 배반이라니까 또 이런 거 상상하는 학생들이 있어. 배반의 장미 뭐 이런 거. 아무튼 그 배반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배반하고는 다른 용어예요. 이런 사건일 때 A 사건하고 B 사건이 서로 교집합 부분이 없을 때 이걸 두 사건을 뭐라고 한다? 배반 사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 사건은요 여집합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직까지 아리까리 해야 정상이야. 아리까리 해야 정상이고요. 자, 이제 문제를 갖다 한번 하나 살펴보고 봅시다. 필수 예제 1번이야. 여기 예제 1번은 그냥 딱 예제 1번 이 용어들 신경 쓰지 말고 이 예제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표본 공간이 뭐고 사건이 뭐고 뭐 근원 사건이 뭐고 이런 것들 합사건 곱사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출제될 확률은 정말 10% 미만이에요. 학교에서도. 자, 주사위 한 개 던졌어요. 홀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 소수가 B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전체 표본 공간 S는 이만큼이 됐고요. 1부터 6까지가 있어요. 1부터 6까지 써져 있는데 A 사건은 뭐다? 홀수가 눈이 나온다. 1, 3, 5. 그리고 B 사건은 소수야, 소수. 3, 5, 1. 여기에 4하고 6은 여기 있겠네요. 자, 이런 상태가 있어요.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기는 이제 그 원소는 알법을 했는데 여기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할게요. 자, 두 사건 A 사건하고 B 사건의 합사건. 합사건은 뭘 얘기한다? 합집합. 합사건이 이거 뭐예요? 1, 3, 1, 2, 3, 5. 네. 합사건 어떻게 된다? 합사건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혹은 여기다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1, 2, 3, 5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도 안 틀립니다. 집합 기호가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곱사건은요. 곱사건 3하고 5예요. 네. 이거는 곱사건은 3하고 5만 쓰시면 돼요. A 사건도 되고 B 사건도 되는 놈. 자, 그 다음에 A의 여사건을 C라고 할게요. A의 여사건 A 아닌 거. 누구야? 2, 4, 6. 세 개를 얘기하는 거지. 자. 여사건은 누구야? C는 뭘 얘기한다? 2, 4, 6. C는 여기 2, 4, 6을 얘기해요. 자, C하고 B의 곱사건. C하고 B에 동시에 속하는 건 누가 있을까? 하나밖에 없네. C하고 B하고 2, 4, 6하고 A의 여집합에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거 이 하나밖에 없네. 그죠? 네.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한 개밖에 없다. 자, 근데 이 용어들이 사실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뭐 확률을 갖다가 막 열심히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럴 사람들도 없고. 자, 2번 봅시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 있어요. 주사위 한 번 던져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대요. 2, 3, 5가 있고요. 2, 4, 6.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 됐다. 1 여기 있겠다. 자,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 6의 약수. C는 따로따로 써야겠다, 이거. 따로따로 써야겠다, 이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A 사건이 뭔지. A 사건은 어떤 거다?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2, 4, 6. 집합으로 표시해야 돼요. 자, 요 놈이 나오면 된다. B 사건은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2, 3, 5. 그 다음에 6의 약수. 1, 어디 갔어? 1, 2, 3, 6. 이렇게 되고요. 재미없어요. D. 완전 제곱수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얘네예요. 자, 서로 배반인 것만 고르래요. 배반이라는 얘기 뭐다? 교집합이 아닌 거. 없어야 돼요. 교집합이 공집합이어야 돼요. 완전히. 공통점이 없어야 돼. 자, A하고 B. 교집합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배반 사건이 아니에요. A하고 C는요. A하고 C는요. 교집합 있어요. 2도 있고 6도 있어요. 얘도 배반 사건이 아니에요. 교집합 있습니다. 그 다음에 B하고 D는요. B하고 D. 교집합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배반이 맞습니다. B 사건이 벌어지면 D 사건은 절대로 안 벌어져요. B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소수의 눈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2, 3호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1이나 4가 절대로 D에 속하는 일이 절대로 안 벌어져요. 자, 다음에 C하고 D요. C하고 D는요. 배반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교집합 부분이 있으니까요. 되셨나요? 서로 배반이라고 할 때는 어떤 때?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이 두 문제를만 그냥 풀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 문제를 풀면서 용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더 이상 알 필요도 없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자, 확률의 뜻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수학적인 확률이에요. 수학적인 확률인데 자, 지금 봐봐요. 뭐라고 써있나 봐봐요. 말을 이상하게 해줬어. 봐봐. 일반적으로 어떤 시행의 표본구간 S가 N개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사건 A가 R개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A가 일어날 확률 PA는 NS분의 NA.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알던 것도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네. 이걸 갖다가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개나 줘버리시고요. 너희들 이런 거 있잖아. 가끔씩 이제, 아무개 선생님은 정말 희한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그 선생님 설명 들으면 모르게 돼. 뭐 이런 거. 자, 이거는 굉장히 엄밀하게 정의해 준 거고 하고요. 필요 없고요. 문제 푸는데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고요? 네, 얘가 필요합니다. A가 일어날 확률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 준 겁니다. 와,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기도 참 힘들어.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는 이것만 할 거예요, 이제. 다만 여기 엄밀하게 돼 있는 얘가 이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 나도 하고 싶지 않았어. 그거는. 자,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나가 봅시다. 지금 친구들은 지금 서영이한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앞에 거 너 그냥 안 듣기 잘했어. 시험에도 별로 안 나오고 앞에 거 모를 소리만 나왔어. 잘 보는 영어만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보자. 자, 확률은요, 기본적으로 뭐다? 일단 여러분들은 두 가지 계산하셔야 돼요. 이 단원에서는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경우의 수 계산 못하면 꽝이야. 알겠어요? 이거 하면서 1학년까지 계속 겹칠 거야. 그 다음에 이 사건에 해당하는 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개를 다 계산해 주신 다음에 분수를 써주시면 돼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거예요. 주사위 어딨지? 여기 주사위 있었는데. 그거 하늘이가 먹었어요. 주사위 저쪽에다 가져가나 보다. 내가 야 주사위 던져봐라 그랬더니 조는 놈한테 던져봐라 그랬더니 옛날에 창문 열고 던져버렸어. 그렇게 던지면 안 되지. 세상에.
선생님한테 던지는 것보단 낫죠. 큰 주사위가 있고요. 작은 주사위가 있는데요. 자, 일단 확률을 구하라는데 모든 가지수는 몇 가지죠?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6개. 네, 36가지다. 이상한가요? 아니. 이상하지 않죠? 네. 6가지, 36가지. 6 곱하기 6 해주면 되고요. 두 눈의 수가 같다라고 하면 36분의 두 눈의 수가 같은 경우 1로 같은 경우, 2로 같은 경우, 3로 같은 경우 됐나요? 그래서 6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 36분의 6.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약분해서 6분의 1이다. 두 번째로 눈의 수의 차이가 3일 확률을 구해봐라. 이거 경우의 수 계산하는 가장 큰 거는요. 다 낱낱이 다 써보는 거예요. 자, 큰 주사위 A 주사위가 있고요. 여러분 책에는 아예 표로 다 만들어줬을 거예요. 36가지 다 해놨을 거예요. 이야, A 주사위, B 주사위가 있는데 자, 얘가 1이고 얘가 4면은 3이 되겠죠? 2고 5면 돼요. 얘가 3이고 6이면 돼요. 얘가 4면이요. 이제 여기까지는 3개만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 아니에요. A가 더 클 수도 있어. 그럼 얘는 1. 5면은 2. 얘가 6이면은 3. 이렇게 해서 전부 일일이 나열해보니까 몇 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나와요. 됐나요? 그래서 얘가 얼마? 36분의 전체 가지수분의 6. 이게 기본이에요. 6분의 1. 그 다음에 눈의 수의 합이 9 이상이다. 9인 경우, 10인 경우, 11인 경우 다 해볼 수도 있지만은 일일이 나열해보세요. 이런 문제 어떤 경우에는 일일이 계산이 안 되고 나열하는 경우가 많거든. A 주사위가 1이다. B 주사위가 뭐가 나와도 불가능해요. A 주사위가 3이 나오면 B 주사위는 6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A 주사위가 4이면은 B 주사위가 5인 경우도 되고 6인 경우도 되고 A 주사위가 5면 4, 5, 6 이렇게 되고요. A 주사위가 6이 되면 B 주사위는 3, 4, 5, 6 이렇게 수용도로 그렸습니다. 전체 몇 가지나 나오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가지네요. 되셨나요? 10가지. 그래서 36분의 10 약분해 주시면은 18분의 5다. 자, 선생님 왜 그러는데 이거 중학교 2학년도 풀 수 있겠는데 누가 뭐래? 누가 뭐래?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2학년도 풀 수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중학교 때 2학년 때 했던 바로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할 일이에요. 자, 그러나 왜 그러나라는 소리를 했을까? 자,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계산하는데 자, 1학년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자, 남학생 5명하고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쓸 거예요. 그럴 때 여학생 2명이 반드시 이웃하게 될 확률. 됐나요? 자, 계산할 때 1학년 내용. 자, 전체 가지수 몇 가지인가요? 5명, 2명, 총 7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 7팩토리얼. 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학생 2명이 이웃하는 거. 여학생 2명. A, B 이웃하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 얘네들은 좀 등치가 크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얘네들 둘을 묶자. 그래서 6개가 되네. 6팩토리얼 곱하기 A, B가 이웃하는 경우 2팩토리얼. 있었나요? 그래서 이거 앞에 경우의 수를 먼저 계산했는데 앞에 경우의 수 계산 못하면은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이렇게 계산해요. 6팩토리얼. 7, 6, 5, 3, 1 다 쓰지 마시고요. 6팩토리얼 곱하기 2. 약분, 그래서 7분의 2. 오, 쉽다. 두 번째 문제.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한 줄로 서요. 근데 남학생, 여학생이 번갈아서 선다. 당연히 한 줄로 서면 전체 가지수는 쉽네. 6팩토리얼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거 계산하게 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2번 봅시다. 남학생, 여학생 3명이
인원수가 똑같아요. 그럴 때는 둘 중 하나야. 남학생이 리더가 되는 거야. 남여, 이렇게 섞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어떤 경우 여학생이 리더가 되는 거죠. 여남. 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6팩토리얼 분의 2냐고요? 그건 아니고 이렇게 선은 같이 쓰고 여학생 3명을 나열해 줘야 돼요. 어떻게? 3팩토리얼. 모든 경우마다 남학생 3명도 나열해 줘요. 되고 3팩토리얼. 됐나요? 1학년 때 잘 못했더라도 여기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번째는 여학생 3팩토리얼, 남학생 3팩토리얼. 두 개 똑같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6팩토리얼 분의 여기다 이거 더해 주시면 돼요. 2 곱하기 3팩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지연됐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팩 2 곱하기 3팩 3팩토리얼은 6이에요. 약분 2 그렇게 해서 10분의 1이다. 자, 보통 이쯤 되면은 학생들은 이제 불만을 토로합니다. 무슨 불만이냐면, 선생님, 이거 할 거 앞에 시행, 표본 공간, 근원사건, 전사건, 이거 왜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학년 내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가요? 여러분들이 일단원에서 원순열 배웠잖아. 거기서 경우의 수 계산했는데 봐봐요.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이 원형 탁제에 원형으로 배열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학생끼리 이웃할 확률 두 번 계산하시겠어요. 자, 원순열 계산하시면 돼요. 원순열. 자, 1번이요. 전체 가지수가 몇 팩토리얼이냐 하면은 원형 탁자에 둘러앉는다고 그랬어. 7명이. 그럼 7팩토리얼이 아니죠? 600. 그렇죠. 7-1 팩토리얼. 그래서 6팩토리얼이 전체 가지수예요. 자리인데 이때 여학생끼리 이웃한데 원형에 앉을 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범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풀었던 예제 4번 문제 같은 케이스에서는 1학년 문제지 2학년 문제는 아니에요. 자, 3학년이거든, 그냥. 자, 여학생끼리 이웃한다. 이웃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묶으라고요! 밧줄로 꽁꽁. 그래서 여학생 3명을 갖다가 1, 여학생 2, A, B, C라고 하죠. A, B, C를 묶어요. 밧줄로 꽁꽁. 그리고 남학생 4명. 자, 그럼 몇 명을 앉히는 거야? 500. 5명인데 원형이니까 5팩이 아니고 5-1팩. 4팩이에요. 원형으로 둘러 앉혔어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묶음 내에서 A, B, C가 자리 바꾸는 경우 생기지. 됐어요? 그 경우가 3명이니까 3이 아니고 3팩토리얼. 묶음 내에서 A, B, C가 이웃한다고 했는데 A, B, C인지 A, C, B인지 등등등 다 다르니까요. 되셨나요? 자,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6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 3팩토리얼 계산합니다. 6 곱하기 5 곱하기 4팩 3팩 자, 4팩 약분 3팩토리얼은 6이에요. 그래서 얼마? 5분의 1의 확률이다. 무식하게 둘러앉지. 자, 다음에 부모하고 자녀를 포함해가지고요. 부모님이요, X, Y. 네. 엄마, 아빠. 네. X염색체, Y염색체. 네. 옛날에, 갑자기 생물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갑자기 장난을 쳤어요. 그러면 준이야, 네 Y형색체는 엄마한테서 온 거야? 아빠한테서 온 거야? 그러니까요, 2분의 1의 확률이 있죠? 뭘 2분의 1이야? 엄마가 무슨 Y형색체를 가지고 있어? 자, 세상에. 이분 역시, 2분의 1 맞는데? 지금 4분의 1이에요? 네네. 네. 뭐? 자, 여기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있어요. 엄마가 계시고, 아빠가 계셨어요. 6명의 가족, A, B, C, D. 어우, 애들이 4명이야? 자, 부탁부탁 하겠다. 여기요. 4명이 원탁에 일단 전체 가지수. 그냥 무식하게 앉아요. 원형이라고 하는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원탁이니까 원순열이에요. 네, 그렇지. 예능하지만 오늘은 오늘 그 다음에 부모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다라고 하면은 엄마가 어디 앉으면요 아빠는 반드시 자리가 정해져요. 맞죠? 엄마가 어디 앉으면 맨 돌려가지고 네 돌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엄마 자리가 이제 어디 앉든지 간에 이렇게 삥 돌려놓으면 돼요. 현재까지 가지수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됐어요? 자리만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냥 4팩토리얼 쓰시면 돼요. 원수열 아니에요. 깨졌어요. 원수열. 네? 전부 다 다른 거니까 1번 자리 정해진 거니까. 보셨나요? 엄마가 어디 앉든지 무조건 그 자리가 그냥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엄마의 오른편. 됐어요? 저기 주연이 같은 애들은 아빠의 쪽이 여기나 이제를 좋아하겠지? 왜? 콩밥 나오고 콩 골라놔야 돼. 너무 안 먹어? 콩은 좀. 저 서양이는요, 피타고라스 학파예요. 그래서 콩 먹는 걸 금지했어요. 네? 자, 그래서 5팩토리알 분의 4팩토리알. 계산해 봅시다. 500분의 4팩. 근데 얘들아, 너희들 이런 제약 조건이 나와서 경우에서 계산하게 되는데, 이웃하는 경우보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더 어렵다. 그런데 너희들은 다행히 중복 조합을 배웠어.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아무튼 계산하시면은 5 곱하기 4팩 분의 4팩. 약분하면 5분의 1. 자. 근데 부모님하고 자녀 4명하고 이렇게 원탁에 둘러앉을 때 그냥 막 무작위로 앉나? 근데? 우리 집의 경우에는 이런 사건이 있다면요. 확률은 얼마냐고요? 1이에요. 무조건 의지 싸움은 나하고 제일 멀리 떨어집니다. 맞은 거예요? 누구 옆에 앉기를 원하냐면은, 아들 옆에 앉기를 원해요. 왜요? 아들이 좋대. 우리 집사람 표현으로는 내가 늙은 남자를 좋아하겠냐? 젊은 남자를 좋아하겠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네, 여왕이에요. 거의. 자, 이번에는 잘 보세요. 경우의 수 계산하는데 이제 3학년 와가지고 배운 내용이에요. 자, 중복을 허용해서 3개의 숫자를 뽑아요. 그래서 3자리 숫자를 만들었는데 이 숫자가 하필 짝수야.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됐죠? 모든 경우의 수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다가 100의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뭐 오징어 게임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중복을 활용해서 숫자를 뽑아요. 자,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예? 밑줄은 못 봤어요? 5가지. 5가지. 여기는 몇 가지? 5가지. 해서 곱해져가지고 네, 5의 세제곱이에요. 5 곱하기 5 곱하기 5. 자,
이 숫자가 짝수다. 짝수다라고 하면은 짝수인 경우에는요. 맨 끝에 있는 숫자가 어떻게 된다? 2인 경우도 있고요. 또 맨 끝에 있는 경우가 뭐인 경우? 4인 경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라고 한 번에 쓸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쪼개서 해요. 2인 경우, 4인 경우. 2인 경우. 여기는 지 맘대로 와도 돼. 지 맘대로 와도 돼. 여기는요. 4가 오는 경우에도 2가 이렇게 곱해지면 안 돼요. 2가 오는 경우에 끝에 2가 오는 경우에 두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야. 끝에 2가 오는 경우에 25가지. 끝에 4가 오는 경우도 5 곱하기 5에서 25가지. 곱하지 마요. 4. 자, 그래서 2가 오는 경우, 4가 오는 경우. 이거는 2가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은 5 곱하기 5 전체 가지수분에 요거 5 곱하기 5 요런 게 두 가지가 있죠. 약분해 주시면은 5분의 2가 되겠다. 5분의 2의 확률로 짝수가 됩니다. 그러셨나요? 답을 찾고 나서 보니까 너무 당연해요. 왜냐고요? 그냥 앞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1의 자리가 그냥 짝수이면 되는 거니까 1의 자리가 그냥 짝수인 확률은 어떻게 돼요? 5개 중에 2개네. 네, 너무 당연해요. 결과 놓고 보니까. 이걸 왜 계산했지 싶어요. 부분집합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택할 때 부분집합 중에서 하나를 택할 거예요. 자, 전체 가지수도 부분집합 몇 개나 되죠? 부분집합 몇 개나 돼요? 1학년 때는 이걸 까먹어가지고 문제가 되면 이제 골치 아픕니다. 네. 원소의 개수가 6개 있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2의 6제곱 개가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거하고 좀 다르게 좀 설명을 해보고, 물론 준이는 1학년 때 나하고 같이 썼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자, 집합을 만들 때에 여기에다가 2를 넣느냐 빼느냐, 1이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 있겠죠? 들어갔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2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안 들어갔어. 3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4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래서 모두 다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공집합 되는 거고요. 1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선택이 되면은 1만 원소가 되는 거고요. 2하고 1 들어가고 2 안 들어가고 3은 들어가고 4 안 들어가고 5 안 들어가고 6 안 들어가면 1하고 3만 있는 분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 2, 3, 4, 5, 6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 거야. 넣을까 뺄까? 2를 넣고 빼고 2를 넣는 경우 빼는 경우. 그렇다 보니까 두 가지 해서 모두 다 넣는다로 선택하면은 1, 2, 3, 4, 5, 6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2의 6제곱만큼 가지수가 나옵니다. 됐어요? 1이 넣느냐 빼느냐 두 가지, 2도 두 가지, 3도 두 가지. 됐어요? 2를 6번 곱하게 돼요. 그래서 2의 6제곱. 자, 그 다음에 2를 원소로 가지는 그런 부분집합이에요. 여기에 2가 반드시 원소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1은요,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마찬가지죠.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요. 2는 무조건 넣어야 돼. 이거는 1 때문에 두 가지, 2 때문에 이건 한 가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3은 넣거나 빼거나 두 가지, 4 넣거나 빼거나 두 가지, 5 넣거나 빼거나 두 가지, 6 넣거나 빼거나 두 가지 해서 2의 5제곱이 됩니다. 보셨나요? 그래서 1학년 때 이렇게 외웠었어. 너희들이 어떻게 외웠냐면은 특정한 어떤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집합 개수 어떻게 한다? 2의 특정 원소, 그게 원소가 하나면 2의 n-1제곱 막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이해됐어요? 그래서 2를 반드시 집어넣고, 그래서 얘는 2에 되죠. 2의 6제곱, 5제곱, 얘는 부분집합 만드는 가지수 총 2의 6제곱. 그리고 1은 반드시 넣어야 되고 나머지는 넣거나 빼거나 자유롭게 나타날 수가 있어.
그래서 2의 5제곱 해가지고 얘는 2분의 1이에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2가 있는 놈이 있는 부분집합도 2의 5제곱개만큼 있고 2가 없는 놈도 2의 5제곱개만큼 있어. 32개만큼 있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1 넣거나 빼거나 2는 안 넣기로 했어.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 방법 하나야. 나머지는 두 가지씩 계속 곱해줘야겠지. 자, 이렇게 해서 6번째 문제가 나오고요. 자, 다음에 7번 문제예요. 가지수 계산하는 건데 계속해서 확률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A에서 B까지 갈 거예요. 여기 일자 문제는 다 그렇게 만들 거야. 자,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간대. 이거는 계산이 가능해요. 오른쪽으로 가는 걸 A, 오른쪽으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네,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얘네가 섞여져야 되잖아. 그래서 A 4개, B 4개를 배라는 가지수예요. 맞죠? 같은 것이 있을 때 수열. 그래서 최단거리 갈 때 갈 수 있는 전체 가지수는요. 이거는 계산하는 게 편해요. 막 숫자 쓰는 것보다 얘는 전체 A 4개, B 4개니까 8팩 나누기 A 4개, 4팩, B 4개, 4팩. 계산해보자. 8, 7, 6, 5, 4팩! 4, 3, 2, 1, 4팩! 약분. 약분. 3, 2, 1, 6 약분하고 4하고 8 약분했다. 그래서 얼마? 7하고 해서 70까지 가리겠다. 자, 전체가 70까지. 자, 다음에 A를 통과해서 가야 돼요, 반드시. 자, 우선 A에서 C를 통과해 가야 되니까 C까지 가야 되고 반드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면 돼요.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 그냥 그려보면 되겠다. 이거는 세 가지죠? 세 가지. 모든 경우마다 C에서 B까지 가는 거. 자, C에서 B까지 가는 거. 이게 가는 거 어떻게 돼요? 하나, A가 3개, B가 2개. 이렇게 되나요? A 3개, B 2개, 나이라는 가지수야. 그래서 5팩. A 3개, B 2개. 얘는 더 계산하시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팩 3팩 약분. 그래서 얼마? 얘는 30까지가 되겠네요. 30까지. 그래서 전체 가지수 70까지. A에서 C 거쳐서 B로 가는 거 30까지. 그래서 70분의 37분의 3입니다. 되셨나요? 웃을 때가 아니야, 지금 서늘아. 네. 내가 내는 문제 통과 못하면 그냥. 자, 여기는 문제 봅시다. 8개 주고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에 하얀 거 3개, 노란 거 2개, 검은 거 5개가 들어있대요. 아따. 안 보여? 저기 공? 느끼는 그렇고 아무튼 흰 거가 3개, 노란 거가 2개, 검은 게 5개, 총 10개 들어있구나. 10개. 동시에 3개를 확 꺼낼 거예요. 그럴 때에 3개 모두 검은 공이 나온다. 일단은 뭘 찾아야 돼요? 3개의 공을 꺼내는 전체 가지수 찾아야 돼요. 자, 전체 가지수 1번 계산할게요. 전체 가지수는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가지수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3개 모두 검은 공이 되면은 검은 공 5개 중에서 3개를 찾아야 돼요. 그 중에 3개를 꺼내야 돼요. 이 검은 게 이제 뭐 1번 검은 공, 2번 검은 공 이런 식으로 5개의 검은 공 다 구별이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그래서 5C의 3입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데 지금 내가 계산해 드릴게요. 10C의 3
따로따로 계산되면 해줘야 돼요. 10C의 3은요. 계산되면 나중에 해줘도 되고, 자, 10, 9, 8. 그 다음에 3팩토리얼. 여기는요, 3팩토리얼. 5, 4, 3. 자, 이 약분시킬 때요, 너희들, 분모에 있는 건 분모에 있는 것끼리 이렇게 약분시키시고요. 분자에 있는 건 분자에 있는 것끼리 이렇게 약분시키시면 돼요. 물론 안에 있는 것보다 바깥에 있는 거 계산한 다음에 해줘도 되고요. 됐나요? 이렇게 번분식 약분시켜야 될 일이 많거든. 자, 그 다음에 10 하고요. 이렇게 약분하고. 적당히 약분한 다음에 그냥 씁시다. 여기 안쪽에 있는 거 9 곱하기 8분의 바깥쪽에 있는 거 2 곱하기 3 적당히 약분해줬어요. 그 다음에 약분 더 마저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얼마? 12분의 1이다. 1학년 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 여기서 흰곡 10C의 3 아예 숫자로 계산한 다음에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10C의 3 얼마인지 한번 써볼까? 19, 8 3팩토리얼 3, 2 그래서 10C의 3은 120까지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계산하셔도 됩니다. 120까지. 계속 분목해서 써먹을 테니까. 흰 공 2개, 노란 공 하나 꺼내야 돼. 흰 공 2개, 노란 공? 흰 공 2개면은 요 3개 중에서 하나, 2개 꺼내야 돼요. 2개 꺼내는 가지수. 어떤 거 2개 꺼낼까? 3가지가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푸시면서 얘가 바로 흰 공 2개 꺼내는 가지수다. 곱하기 모든 경우마다. 노란 공은요. 2개 중에 하나 꺼내면 돼요. 2가지지 뭐. 2C의 1까지 하는 거는 이거는 얘는 노란 공.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막 숫자 써놓다 보면은 내가 뭘 계산했는지 잘 몰라.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푸시면서 내가 뭘 계산했기 때문에 이 숫자 써놓는 거다. 숫자가 똑같이 2가 막 곱해지면은 내가 지금 어디까지 곱했지? 뭘 계산한 거지? 헷갈리거든요. 지금 밑에다가 작게 써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3C의 2는 3. 그래서 6가지. 자, 이제 어떻게 된다? 120 전체 가지수분의 흰 거 2개, 노란 거 하나, 요거 6가지네요. 그래서 얼마? 약분해 주시면은 20분의 1. 세 번째요. 검은 공이 2개가 나온대요. 검은 공이 2개가 나온다고요? 자, 전체 120가지 중에서 3번이에요. 검은 게 2개 나와야 돼요. 검은 거 5개 중에서 2개 꺼낼래. 그 다음에 3개 뽑는데 왜 하나 더 뽑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는 검지 않을 쪽에서 하나 뽑으면 돼요. 안 검은 거 누가 있어요? 얘네들이 까만 거 아니지. 이거 5개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여기 선택할 때는 얘가 흰 거건 노란 거든 상관없어요. 검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120분의 5C의 2는 엄청 많이 계산하거든요. 0 하나 지워지고 12분의 5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 공 꺼내는 문제는 자주 등장하는 문제인데, 그러나 이 문제까지는 1학년 문제예요.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따로 3학년 문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경우에서 계산할 때 뭘 이용하는 거? 조합을 이용하든지 중복조합을 이용하든지 막 이런 거 원수제를 이용하든지 이런 게 나와야 정상 아니겠어요? 네. 이제 9번입니다. 자, 귤, 참외, 사과, 배를 판매하는 과일 가게가 있어요. 여기서 과일 5개를 구입할 거예요. 그럴 때에 귤을 2개 살 확률을 구해봐라. 일단 이 네 종류의 과일이 있는데 네 종류의 과일에서 일단 5개를 사는 전체 가지수 따져줘야 돼요. 되셨나요?
4H의 5. 네. 전체 가지수. 귤을 2개 산다. 귤을 2개 사요? 귤을 2개 산다. 귤은 2개로 정해졌어요. 이제 3개만 더 사면 돼요. 어디서 3개 더 사야 돼요? 참외, 사과, 배. 여기서 3개를 더 사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3H의 3을 계산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과외에서 하는 거니까 직접 이렇게. 몇 개 특정한 조건이 이렇게 미리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뭘 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아셨나요? 근데 이제 계산하려면 이거 큰일이에요. 얘들도 보면은 4H5는 따로따로 계산해 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기호로 써놓고 선생님 이거 공식 까먹었는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 보니까 공부를 얼마나 안 하는지. 요거 2개 더해주고 1 빼주고 C에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고 얼마? 8C에 5. 얘는 8C에 3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얘는 8, 7, 6 3개 써주시고 3팩토리얼 갖다 써주시면 돼요. 56까지. 그 다음에 따로 계산하세요. 3H의 3은 3 플러스 3 마이너스 1 C의 3. 즉 얼마? 5C의 3. 얘는 5C의 2예요. 아예 외우고 있는 거죠. 6C의 2는 15까지는 많이 쓰니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분의 10가지. 약분 28분의 5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다. 자, 이번에 또 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중복조합 배울 때에 중복조합을 처음에 배우는 아주 초기의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중복조합을 하면 되는데 밑에 있는 문제 나오면 뭘 이용해서 가지수를 계산해야 되는 거지? 헷갈립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방정식으로 바꿔라. 부정방정식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얘를 중복조합으로 바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데 방정식으로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탁구공이 10개가 있어요. 상자가 있어요. A 상자가 있고요. B 상자가 있고요. C 상자가 있어요. 몇 개씩 넣을까? 몇 개씩 넣을까? 일단 넣을 수 있는 가지수는 여기 넣은 개수를 A, 여기 넣은 개수를 B, 여기 C에 넣은 개수를 C라고 할게요. 더해서 얼마가 나오면 돼? 10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중복조합을 이용한다는 걸 좀 빨리 캐치하실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봐봐요. 이 상태에서 바로 중복조합을 캐치 못하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봐봐요. 우리가 중복조합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했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뭘 뽑기는 뽑는 얘기가 없잖아. 그 집어넣는 얘기잖아. 뽑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다가 지금 이거면 상자 있는데 막 상자에서 막 상자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 어떤 걸 막 뽑아야 되는데 이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고요. 그래서 중간에 방정식으로 가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방정식, 자,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 3H의 10. 얘가 바로 뭐다? 전체 가지수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각 상자에 적어도 2개, 무조건 2개씩은 넣어야 된다 이거야. 무조건 2개씩은 넣어야 돼. 2개씩. 돼지콘 아니에요? 2개씩 넣었어요. 그 다음에 추가로 넣어야 되는 거. 추가로 넣어야 되는 게 어떻게 된다? A'개, B'개, C'개만큼 추가로 넣어야 될 거예요. 그럼 돼요. 추가로 넣어야 되는 게 몇 가지예요? 4개만 더 있으면 되네요. 추가로 넣어야 되는 게 이제 이 조건은 완성됐으니까 3H의 4.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체 가지수는 요거, 해당되는 사건이 들어가는 가지수는 3H의 4. 이제 숫자 계산하시면 돼요. 숫자 계산할 수 있겠어요? 계산할 수 있겠어요? 네.
아주 긍정적이어요. 자.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 하라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10번인데요. 여기 있는 거 계산할 때는 이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네 그냥 어떻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 뭐 사탄 보는 것 같아? 이 문제. 이제 연령에 따라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 숫자가 갖다 나타내는 거예요. 자, 0세일 때 10만 명, 60세가 되니까 9만 910명만 살아남아 있네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자, 10세인 남자가 40년 동안 생존할 확률을 구하시오. 10세인 애가 몇 명이나 있어요? 이만큼 있어요. 40세가 되면요.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뭐 한 1,500여 명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사고로 죽든지 병에 걸렸든지 죽은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존할 확률 50세구나. 여기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된다. 분모가 99585 분의 얼마? 95883. 이거는 계산기로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 손으로 계산하지 마. 성격 나빠져. 그러지 않아도 신경질 나 죽겠는데, 네, 성격 나빠집니다. 40세인 남자가, 40세인 여자가요. 40세인 여자, 여기 있구나. 지금 현재 98,738명 있어요. 그런데 10년 안에 사망해요. 즉, 살아남은 사람은 이거고요. 즉, 숫자가 줄었어요. 여기서 이거 빼주면은 1,000명은 안 되고 그냥 얼마야? 98 989명 989명인가요? 979명인가요? 네, 970 빼면 979 나오는데 사망한 979명에 속할 확률을 찾는 거니까 98738분의 979 계산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언제 사용하냐면은, 이런 거는 언제 사용하냐면은, 보험회사에서요. 보험회사에서요. 그렇잖아요. 한 명 한 명인 경우에는, 사실 보면은, 사고 당할 확률, 뭐, 암 걸릴 확률, 이게 뭐, 암 한 번 걸리면은, 확률은 얼마 안 되지만, 걸리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위해서 돈 내고 막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요, 확률적으로 접근해요,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는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이 주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돈 안 주죠. 다 맞죠. 네? 요걸로 통해가지고 이제 보험료 이제 측정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금융상품을 개발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하게 됩니다. 나오잖아요. 저희 요즘에는 그 할아버지 안 나오시나? 그 이순재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보험 이렇게 막 이제 광고하면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보험료 달라고 그러면 못 주겠는데요? 막 묻고 따지고 이런 게 좀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끝났걸랑? 끝났는데, 자, 난 너희들 그냥 못 보내줘. 여기 있는 유제 문제들 있죠. 응? 유제 문제들은 다 풉니다, 여기. 무조건. 그리고 안 되는 거 얘기하세요. 안 되는 거 얘기하세요. 여기 앞에, 맨 앞에 유제도 상관없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일단 예제 3번 이윤하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나오긴 나와. 뭐 어떻게 한다는 건 알아야 돼. 굳이 얘네들 갖다가 뭐 유형 10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떠니 너 유형 10번의 경우에 여러 번 공부할 필요도 없잖아.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한번 해본 경험은 있어야지. 그런다고 가는 거.